그럼 못 줘. 자, 안녕하십니까. 이거 80선입니다. 오늘은 농수산물 분지관리법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80선까지 설명해 봅니다. 자, 볼게요. 80선을 앞에지는 이론도 있고 하지만 바로 4편에 넘어가겠습니다. 327페이지 들으십시오. 80선, 지금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한 19회나 될 것 같는데, 80선이, 327페이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법 체계를 하는 겁니다. 1페이지. 농수산물 분지관리법령 제3조 농수산물 분지관리 심의회를 설치한다. 구성 및 분과위원회 구성, 그리고 법 4조에 따라 심의회 직무를 3가지 이상 적어라. 5점짜리입니다. 그리고 설명, 취지, 목적. 이거 책을 적은 게, 이거 13분 그랬습니다. 밑에 13분 적었다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되죠. 딱 찍어서 몇 개면 되죠. 심의 직무 3가지 이상 적어라. 아니면 목적만 적어라. 뭐 이런 식으로 딱 적고. 목적과 심의 직무 3가지 적어라. 그럼 결국 심의가 나오죠. 그럼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싹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분지관리법 싹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심의가 나중에 기타법에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12호. 이 얘기를 적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 다음에 2번요. 문제 넘어갔습니다.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5조에 포존고객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시 시정명령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 중 3차 위반 시 포시정지 6개월의 기준이 되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자, 포존고객이죠. 포존고객. 그러고 나서 법령입니다. 법령에 들어가면은 3차 위반을 물어봤죠. 여기도 지금 거지만 책 정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별도로 낸 겁니다. 포준국에게 포시정지 6개월의 기준이 되는 3차 위반이네요. 3차 위반 물어봤습니다. 여기네요. 자, 이 법령의 2페이지입니다.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 포시나 가장된 포시를 한 경우 1차 위반 포시정지 1개월, 2차 3개월, 포시정지 6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은 1차, 2차 공통입니다. 법령은 25점 나온다 그랬습니다. 20에서 25점. 5점짜리 하는 거죠. 그래서 포존고객법의 개념 일단 적고요. 시정명령 위반 기준, 그리고 물어보는 거 개별 기준 적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준에 보면은 내용물과 다르게 포시 금지가 되었을 때는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이다. 네가 물어보는 것은 이 3차 위반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30페이지.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능상 가토로 일반 부과 기준이다. 가토로 기준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 3차 300을 부과되는 2가지 이상 적으십시오. 여기 적었어요.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1차도 되지만 2차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물론 답은 다 정리되어 있지만 이게 가토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볼 때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가토로가 있거든요. 8페이지. 여기도 있지만 앞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책을 보고 100만원, 200만원, 300원이니까 품질 인정 관련 보고 및 점검 깊이, 우수 포시품에 대한 보고 점검 깊이, 윤자 변액 포시 조사 점검 깊이, 일업주주관리 등록 환자로서 포시 불이행자 등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그걸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분지관리 법령은 1차, 2차 공통이다 보니까 1차부터 법령을 확신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2차에 나중에 상품성 평가라든지 할 게 많기 때문에 2차가 되는 겁니다. 법령 1차 통과하는 식으로 간단해가지고는 2차 작살납니다. 작살난다는 것은 1년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요. 10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333페이지입니다. 자, 지리적 포시에 관해서 32조 지리적 포시에 관해서 법 43조 무효심판, 취소심판, 45조 등록거절 심판 3가지 비교하고 45조 등록거절 심판을 특히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록구절 밑에 보면은 3번에 시행령 15조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 등록구절 세부 실시에 대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 적어라. 5점짜리 반드시 놓을 파트입니다. 왜? 이 파트가. 그러니까 김용일은 일단 강의하고 책 때문에 위주기 때문에 많이 적었지만 이것을 5점짜리 내기는 벅찹니다. 그래서 그걸 부분적으로 등록구절 세부 사유를 두 가지 이상 적어라 할 때는 시행령 15조를 적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64, 65조의 안전성 검사의 지정 요건, 지정 취소 필수 두 가지 겁니다. 안전조사 적어라. 자, 8번 안전조사 개념. 이건 15명 처장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농수산 분리관리법 69조 70조 위생관리 기준 이거 위해우수 관리와 협습을 적으라는 거죠. 협습의 선행요건 그리고 12단계를 적어라. 짜증나는 파트입니다. 항상 이 파트는 1차, 2차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이거 넘기면 9번도요. 협습의 정의, 선행요건, 12단계 중 본 절차 7단계 설명하십시오. 암기하셔야 됩니다. 1차든 2차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 책은 제가 재작년인가 나왔죠? 작년에 나왔나요? 사회 시험 전에가 나왔을 겁니다. 사회. 18년 기준에. 그러니까 이 책은 있잖아요. 사회 시험 전에 놓은 겁니다. 보완을 했지만. 그러니까 거의 다 맞췄다는 겁니다. 18년 기출. 18년 기출이죠. 19년은 요걸 모의고사를 위주로 한 겁니다. 이거 하고 근거를 해가지고 이게 거의 다 나왔고. 그러니까 사회 보기 전에 제 책이 나온 겁니다. 18년 기출 뜨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들고 싶고. 10번 문제도 재검사 96조죠. 이게 또 그때 나왔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강의한 겁니다. 이거 갖고. 그래서 맞춘 겁니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11번요. 98, 99조 검정기간 지정요건 이걸 물어봤습니다. 검정기간 지정요건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 12번요. 64, 65조 안전성 검사기관의 1, 2, 3, 4 위반 시정명령을 적어라 이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법령 이 시정명령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놓으면 짜증납니다. 5점짜리면은 당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가능하면 다른 책 살 때 같이 주문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지금 많이 나갈 겁니다. 오늘도 좀 오후에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위에 문제 1, 2차 위반 횟수별 13번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입니다.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는 반드시 올해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준비했는데 아주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여기 이제 법령의 정리가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는 1차 합의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 법령 7페이지입니다. 1차 걸리자마자 지정 취소되는 것은 거짓 부정 받은 경우, 업무 정지 기간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등등등 검정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한 경우 동일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 사회 위반인 경우 지정 취소한다 등이 있습니다. 지정 취소가 8가지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놓기 굉장히 놓기 좋습니다. 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포자 직무 15번입니다. 수포자 직무 106조 2항과 시행규칙 134조 2항을 적으라는 겁니다. 좀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수불응이 시행규칙 134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품질관리 법률 중 제14, 18조 이하 품질인정 기준 요건을 적어라. 이것도 역시 18년 기출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죠. 14, 15, 16, 17, 18 있죠. 이겁니다. 그리고 시행령 29조까지 적어야 됩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그리고 17번입니다. 공포명령 역시 18년 기출입니다. 원산지 공포명령 비교해라. 원산지 공포명령이 18년 나왔고요. 유인자변의 공포명령은 제 김용의 시험 2차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산지 공포명령이 4회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포시권 관계되는 거 넘어갑니다. 작년에도 놓았습니다. 지정개혁 19번, 그리고 목적과 정의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이제 이 차를 간단하게 좀 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 선의 유통 특징, 유통법 35조 서술하십시오. 예, 이거는 골드 체인입니다. 1차, 2차 반드시 준비해야 될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공동판매 반드시 올해도 준비해야 됩니다. 23번, 공동판매에 대한 겁니다. 공동판매 원칙은 무조건 위탁, 평균판매, 공동계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사회 기출이고 또 한 번 말씀드리죠. 제 책은 사회 시험 전에 이거가 강의했다 그랬습니다. 역시 놓은 겁니다. 벌써 5점짜리 몇 개 놓았습니까? 금방에도. 한 30점 놓았죠. 내 것만 적어도 합격한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도, 근접품에 대한 포장지.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지금 처음에 놓은 게 언제나. 이 책은 사회 대비해서 강의한 겁니다. 2018년 11월 23일 했는데, 이거는 사회 대비해가지고 60선으로 강의한 겁니다. 60선으로 강의하고, 사회 끝나고 나서 80선을 낸 겁니다. 60선으로 그때. 그리고 60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라세트 포장 종류. 26번,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수산물 등록, 이력 추적 관리에서 등록 대상, 위반, 등록 요건 적어라. 올해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도 1차든 2차든 준비해야 될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이력 추적 관리 보호 코드입니다. 천일량 코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수산물 판매시장 개척 1차, 2차 준비해야 되고요. STP라든지 AP, 아다라든지, 프리베이트 브랜드, 이것도 사회 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요, 프리베이트 브랜드, 기출유사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수산물 유통법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냐면 1차가 중요한 거예요. 1차에 두세 문제, 그리고 유통론까지 해가지고 1문제를 1차만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까지도 관계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차 할 때 다양하게 좀 많이 봐놔야 됩니다. 1차 통과하고 나서 100일 남습니다. 100일 동안 2차 습관 안 된 사람은, 준비 안 한 사람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올해 6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되려고 그러면 1차 할 때 1차 이론서를 깊이를 좀 보고, 모르면은 카페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5번 통신 판매입니다. 원산지 포시 방법. 자, 통신 판매 놓았죠. 당연히 통신 판매는 보이스 2분 한다든지 이거 답은도 변경됩니다. 변경된다 강의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 원산지 포시에 대한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요. 답은도 틀렸다고 강의가 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7조 가름 대상입니다. 원산지 포시의 가름 대상이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료에 대한 98%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류라든지 주전 같은 것은 면제입니다. 단 당류가 주 원료일 때는 포시한다. 그게 면제 대상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답을 적을 때는 틀리게 적었습니다. 저는 2차 우리 때 시험 때도 놓았는데 이렇게 적고도 합격했습니다. 다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38번 원산지에 대해서 위장 혼동에 대해서, 39번 가진금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금 1차, 2차 단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산지법 내용입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71부터는 수하고 품질 관리 들어갑니다. 수하고 품질 관리 보면은 정밀 검사 어떻고 44번 문제가 딱 멜지 품목에 대해서 적어라. 대멸, 중멸, 소멸, 자멸, 세멸 나온다. 3에서 이렇게 쫙 적습니다. 수분이 어떻고 3에서 정밀 검사. 그 다음에 옆에 파래기. 자반용기, 수분 이렇게 적습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이게 이제 3부선 평가입니다. 통조림의 제조 공정, 탈기와 밀봉의 목적 적으래요. 올해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3년 동안 준비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게.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는 그 사회 때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놓았습니다. 밀봉할 때 기기가 먹고 이거 적었거든요. 예, 그, 46분의 중간에 있죠. 밀봉기기, 밀봉기, 리포터기 샀고, 뭐, 시밍첩 샀고, 그것 다 적는 거, 점수 주려고 낸 겁니다. 그 수가 그때. 3점짜리인가. 탈기의 방법 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통조림 가공정 49번, 가공 후 식품과 작용해서 품질 변화 49번. 1차, 2차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2차가 더 포인트를 두시고. 그 다음 동결 방법, 동기 동결법, 저촉 동결법, 침지 동결법, 최대 변결점, 서고 이런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차, 2차 공이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해동과 드릴 역시 1차, 2차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차, 2차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계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53번. 53번에 수산물 동결적 물리적 화학 변화, 프리즌번, 냉동의 냉동, 하상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냉동 동결 수리미까지도 관계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수하고 품질 관리에 관계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 1분간 하고 말겠습니다. 490 하다가 말았는데 512페이지 내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출제가 4회부터 바뀐 트렌드입니다. 511, 512페이지. 이렇게 이제 냅니다. 아까 이제 등급 판정 같은 게 있었죠. 등급 판정 이렇게. 등급 판정 10개가 있었죠. 512페이지. 이거죠. 등급 판정. 여기 이제 소장국에 간등검사를 단순하게 딱 하는 게 아니고, 김용의 수분사가 다음 자료를 보고 등급국에 생굴의 컨설팅 내용을 등급 판정해봐라 이겁니다. 예시가 공동국액은 한 개의 무게가 2g이고 선도론 양호하고 혼입률은 3%고 등 특분무게 되게 컨설팅 해라 이겁니다. 특산보통 생굴의 등급국액 박스 이거 조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굴의 등급국액은 항목 한 개의 무게, 다른 크기 외상, 색백, 선도 이렇게 공통국액 이렇게 특산보통은 나릅니다. 그런데 한 개의 무게가 2g 이상이다는 거죠. 턱이 되려면 3g이 되죠. 그래서 3g 되게끔 양육을 좀 더 하죠. 양성을 더 하겠죠. 사료 좀 더 주고 더 키우자는 겁니다. 이런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선도론 양호. 예. 선도가 뭡니까? 우랑 양호 보통인데 양호죠. 그것도 잘못됐죠. 더 가려면 우랑 되죠. 우랑 컨설팅 해주고. 혼입률입니다. 3, 5, 10. 혼입률은 3 이하니까 맞네요. 그죠? 혼입률은 잘하고 있다. 역시 더 잘해라. 이렇게 컨설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읍니다. 답을. 이해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적어줘야 됩니다. 옆에 한번 볼게요. 김용의 수분사가 17번입니다. 다음 예시를 보고 법 116조 이하 수분사네요. 품질관리 지도한다. 컨설팅 할 것은 감미역이다. 등급 판정 중에 등급 고객 중에 감미역이 됐습니다. 예시가 보관온도가 7도다. 마이너스. 색깔 양호다. 파치포 혼입률이 3%다. 특에 맞게 지도해라. 답. 보관온도는 마이너스 5도 이하로 해야 된다. 색깔은 특상 보통이니까 우랑으로 만들어주라. 양호가 아니다. 혼입률은 3% 이하다. 특임으로 상은 5%. 이게 이제 3% 이하니까 특이니까 그대로 맞네요. 예시로 되면 답은요. 제품은 등급국에 부적합하여 색깔이 상등임으로, 색깔이 달랐죠. 양호. 상등임으로 색깔이 우랑으로 만들어주라. 특에 맞게 수분사가 컨설팅한다. 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2차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짜증나지만 2차 식으로 확실히 바뀐 겁니다.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보세요. 최승원 수분사가 법 106조 2항에 따라 다음 예시를 보고 수산물의 등급 판정을 하세요. 냉동 오징어입니다. 예시가 된 거 보관온도 18도, 한 마리 무게 230, 색등은 우랑, 다른 거 혼입은 10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컨설팅 하는 겁니다. 뭡니까? 오징어죠. 사구수 평가 등급 판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고 잘 모를 거니까 이해했잖아요. 냉동 오징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왼손 위에
그러니까 냉동오징어니까 특산 보통이 돼야 되는데 답 이유 이럴 경우 턱은 320인데 얘 230이다. 문제가 있다. 좀 키우자. 그죠?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색대가 우랑 보통 약으니까 색대 우랑이 맞네. 그죠? 됐고 혼입률은 다른 크기 혼입률은 0, 10, 30이니까 턱되려면 10이 되겠죠. 10이니까 안 되겠죠.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됐죠? 이런 식으로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됐으면 이런 식으로 답을 풀어나가게 합니다. 총과절 등급 판정은 보통이다. 보통이니까 니는 턱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할래? 키우라. 더 키우라. 330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컨설팅 하는 겁니다. 상부선 평가에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뒤에 문제가 되어 있고. 자, 82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82번. 유종만 수분사가 강주 지부장입니다. 유종만 수분사가 법 106조 2항에 따라서 예시를 보고 수산물 등급 판정에다 지도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등급 판정 및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마른 멸치, 행태의 다른 크기 혼입률은 머리가 없는 것 3% 이내, 고유한 항미가 무랑이고 성별은 등급 판정이다. 이정품 혼입이 없는 것이다. 답 2등 1에 판정해버렸어요. 이죠. 마른 멸치의 등급 판정. 자, 이거는 간능검사입니다. 우리가 왜냐면은 그 등급 판정에는 특산 보통 등급 판정을 하지만 간능검사에도 합격 불합격이지만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교수들은 등급 판정을 같은 용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보고 얘가 위치가 어디서 있지? 어디서 말을 했지? 이런 그 설명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간능검사는 합격 불합격이지만 어떤 놈들은 특삼, 1, 2, 3, 1, 2등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부선 평가 119페이지 있습니다. 자, 마른 멸치의 평가. 자, 다른 것은 뭐냐요? 합격 불합격이랑. 근데 1, 2, 3등은 등급 판정이 맞죠? 요거를 그래서 그럼 등급 판정 10개가 있는 거 하고 얘도 1, 2, 3이니까 등급 판정이 맞습니다. 말을 해도 얘 물어보는 거는 자, 마른 멸치의 등급 판정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컨설팅 할래 이거죠. 그럼 등급 판정 나 2등 했다. 왜? 이거죠. 이유 상당 2, 3은 1등이지만 1행태 혼입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혼입률은 1%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혼입률, 색대 혼입률 heb자물 보면은 여기네요. 행태 heb자물 혼입이 1%, 3%, 5%가 1, 2, 3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입률의 위에 예시는 3%니까 1, 2등이니까 나는 1등 시키려니까 안 되더라. 왜? 1%가 아니다. 그죠? 3%다. 그래서 2등으로 때린다. 왜? 여러분 이유 수분사 지도 1등 하려면은 혼입률에 대해서 선별을 잘해야겠죠.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86, 522. 자, 수분사 2차가 지금 80선까지 굉장히 지금 많이 해주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몸값이 비싸가지고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책 보고 느껴야 됩니다. 느끼고 강의 들어야 됩니다. 522페이지. 김용희 수분사가 수산물 가공품의 검사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 예시에 따라서 판정한다? 어육연제품은 5mm 두께로 적당한 것을 반으로 접었을 때 이것도 역시 사회가 놓았습니다. 아는 거죠. 판단. 어묵류 찐 어묵, 구운 어묵 등이 있다. 어묵류가 상단 예시의 검토사항을 뭐 어떻게 되다. 답 이유 불합격. 왜? 일의 기억력은 보통이 양으로 되어야 합격이다. 이게 나중에 간능검사가 있습니다. 예, 그 뒤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87도 마찬가지고 가공품의 정밀 검사 중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굴비 청굴 수산물 이력제에 대해서 읽고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80선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80선을 앞으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으면 안 돼. 그거는 나중이고 그거는 실측이요. 자, 이걸 가지고 근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어렵다 쉽다는 것보다도 법을 공부할 때 이 체계가 정확하게 잡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에 잠깐 있다 간다. 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상부선 평가, 수하고 품질관리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2차가 25점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보세요. 등급 판정 두 문제가 나오죠. 10점 나옵니다. 포장국의 거래단위
한 2, 3점 놓을 수가 있습니다. 품질 인정 반드시 5점 놓습니다. 시리즈 포시 여기에도 5점이 나옵니다. 반드시. 물론 심의에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용어에서도 2점, 3점이 놓을 수 있습니다. 엘레모 안전조사 노던 여기도 무조건 5점이 나옵니다. 햅섭2기가 5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검사 감능가사 봤죠? 여기도 역시 한 5점이 나옵니다. 검정 5점. 뭐 여기도 한 2, 3점 놓을 수 있고. 그러면 뭐 보세요. 7점, 10점, 10점, 15점, 16점, 25점이 나옵니다. 이게 법령만 관계돼. 그러니까 법령만 관계되더라도 결국은 상부성 평가까지 수하고 품질관리까지 관계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사이드로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라든지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이라든지 수산물 유통법을만 간만 잡으면은 69점, 75점 사이에 2000까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됐으면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상부선 평가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보통 수험생이라든지 또 일반 학원도 있는 분들은 이런 체계를 모르고 이제 강의를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항상 어렵죠. 오늘은 그 연속으로 3회를 강의를 했죠. 수부사 1차 이론서 그러고 나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체계를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수분사 1차 기출까지 그리고 80선까지 감을 익혔습니다. 80선은 327페이지부터 끝까지 지금 다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다. 80 체계가 그래가지고 2차 대비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2차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영이 멀리서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강의를 근데 우영 질문 안 해도 이해만 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 정도만 가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부선 평가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부선 평가. 그래서 결국은 이 법만 제대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논리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법률 치고하고 이제 경매사 법률이 아까 말대로 경매사 법률이 이거 말고 법률 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핵심입니다. 핵심이다 보니까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의 법률 25문제 중에서 22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그거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하죠. 근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수산물 유통법과 비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확실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 유통론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유통론 공통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하고 수산물 유통법과 이론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이론이 뭡니까? 이런 법들의 근거를 가지고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80선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영 때문에 한 4회까지 연속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